유원지에도 관광시설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은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를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또다시 벌어지게 됐습니다. 제주공항에서 렌터카 배차와 반납이 오늘부터 금지됐습니다. 셔틀버스가 공항 앞으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제주시 원도심의 중앙지하상가가 보수공사를 마치고 석 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제주 지역 1차 산업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제주도의회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지난해 대법원 무효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를 정상화하겠다며 최근 국회가 제주특별법을 개정했는데요. 이번에는 토지주가 개정된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해 또다시 법적 공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헌법 소원을 제기한 건 휴양형 주거단지 무효 소송에 참여했던 토지주 79살 강모 씨입니다. 강 씨는 개정된 제주특별법에 유원지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설치 기준은 제주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대법원이 이미 무효 판결을 내렸는데도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법률을 개정한 것은 입법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킨다는 겁니다. 유원지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카지노를 비롯한 대규모 관광시설이 들어오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환경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받는다는 주장입니다. 법치국가니까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또 다른 대법 위에 다른 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개정된 특별법에 문제가 없다며 조례를 개정해 이미 들어선 콘도미니엄을 합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행위도 이제 통과했고 법사위도 통과했고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렇게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다 검토해서 이렇게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휴양용 주거단지와 관련해 토지주와 사업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모두 18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JDC뿐만 아니라 제주도까지 나서 특별법 개정을 이끌어냈지만 각종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위헌 소송으로까지 번지면서 사업 재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비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과 김해 신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9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번 용역은 활주로와 청사 규모, 공항 이용 교통계획과 전력, 통신시설 등에 대해 1년 동안 진행되며 제주도는 기본계획과 별도로 주변 지역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합니다. 제주공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항 안에서 렌터카를 받거나 반납하는 행위가 오늘부터 금지됐습니다. 주차장을 가득 채웠던 렌터카는 모두 사라졌지만 이번엔 렌터카 이용객을 위한 셔틀버스들이 한꺼번에 공항으로 몰리면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렌터카 업체 차고지로 가는 셔틀버스가 서 있습니다. 오가는 차량들 사이로 관광객들이 셔틀버스에 타는 아찔한 풍경이 연출됩니다. 셔틀버스가 차로 4개 가운데 2개를 점령하면서 리무진 버스와 일반 차량들까지도 엮어 연신 경적을 울려댑니다. 차들이 다 세워져 있어서 들어오는 데가 좀 혼잡하고 또한 승객을 승차시키고 이제 출발할 적에 또 차들을 세워버리니까 접촉의 우려성도 있습니다. 붐비던 게이트 앞과 달리 셔틀버스 임시 승하차장으로 마련된 옛 렌터카 주차장은 이처럼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셔틀버스 승하차장을 만드는 공사가 2달 동안 진행되는 데다 출입구도 좁기 때문입니다. 이분처럼 짜고 셔틀버스가 한 대가 단신해서요. 한 번에 이렇게 세네 개가 움직이면 당연히 막히는 건 똑같고. 공항 근처에 차고지가 없는 소규모 업체들을 위해 마련된 임시 배차장도 혼잡하기는 마찬가지. 진입로 폭이 4, 5m밖에 안 되다 보니 배차장을 드나드는 차량들이 마주칠 때마다
아슬아슬한 장면이 되풀이됩니다. 소형 차량 2대가 겨우 지나가는 도로인데 대형 차량 하나 들어가 버리면 소형 차들은 이제 도로 외에 이제 자갈밭이나 그런 쪽으로 빠져 있다가 어떤 차들은 너무 빠져버려서 못 나오는 차량들도 있고. 제주공항을 드나드는 차량의 60%를 차지하던 렌터카가 사라지면서 공항 주변의 교통량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사전 준비 없이 셔틀버스를 한꺼번에 투입하면서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보수공사로 문을 닫았던 제주중앙지하상가가 쾌적한 쇼핑 공간을 갖추고 석 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롭게 단장된 제주중앙지하상가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진열대에는 상품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고 점포마다 손님 맞이에 분주합니다. 안전 문제가 불거져 보수공사로 폐쇄됐던 상가가 석 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오픈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또 이렇게 잘 되어 시설도 저희들 100% 만족은 아니지만 진짜 만족입니다. 그래서 도민들도 많이 찾아주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힘이 좀 돼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기와 소방시설 등 주요 시설 공사는 거의 마무리됐고 일부 점포는 영업시간을 피해 연말까지 마무리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상윤회는 동문시장과 칠성로 상가와 연계해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공사 중인 탐라문화광장에 관덕정 복원사업은 구상에 머물고 있고 제주시청 부근에 추진 중인 지하상가는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과양의 지하상가를 다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원도심의 상권, 그러니까 특히 이 구도심의 상권은 아마 굉장히 황폐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중앙지하상가가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 공간으로 다시 문을 열긴 했지만 침체에 빠진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촉매제로 작용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연안 바다의 고수온 저염분수가 정상 수준을 되찾았습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제주 서부 연안 17곳의 수온이 24도에서 27도로 지난달 중순보다 1도에서 4도 떨어졌고 염도도 29에서 32psu로 2에서 3psu가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은 지난 주말부터 제주 해역에 강풍과 높은 파도가 일면서 바다 표면의 고수온 저염분수가 깊은 곳의 바닷물과 섞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이달 말부터 시행되면서 제주적 1차 산업에도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판매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명절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장 안이 한산합니다. 예년 같으면 택배 물량을 포장하느라 가게마다 분주했겠지만 올해는 선물 주문이 크게 줄었습니다. 5만 원 이상 선물이 금지되다 보니 15만 원에서 20만 원 하는 한우 세트는 엄두를 내지 않고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던 흑돼지 오겹살도 구색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산물도 사정은 마찬가지.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에 매출이 예년보다 30% 가까이 줄어드는 바람에 추석 대목은 기대도 하기 어렵습니다. 5만 원어치 정도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섞어서 하면은 뭐 갈치 한 마리, 고등어 한 마리, 갈치 한 마리 하면 손질하고 나면 볼품이 없잖아요. 주고 나면 별 값어치가 없으니까 많이들 안 하시더라고요. 제주도의회는 1차 산업 비중이 다른 지방보다 6배 이상 높은 제주 경제에 한파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소비 유책으로 물거품이 된다면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국가 정책의 모순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오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법 취지는 살리고 농어민들의 피해는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 연안바다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6일 도내 11곳의 바닷물을 조사한 결과 3곳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다며 어패류를 충분히 익혀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닿지 않게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올 들어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명이 발생해 이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제주지방은 오늘 밤 남쪽 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산간과 남동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져 해안에는 30에서 80, 산간에는 50에서 100mm의 강수량을 기록하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고 제12호 태풍 남태운이 일본 규수로 북상하면서 해상에는 다음 주 초까지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 지역 항만과 해상 물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지방 공기업의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지방공기업평가원은 오늘 열린 해운항만 물류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지방공사 설립의 경제성이 1.1로 나와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올 하반기 주민설명회와 도의회 보고를 거쳐 내년 7월 설립을 목표로 행운항만 물류공사 설립을 추진합니다. 인천 상륙작전 출정 66주년 제주 해병대의 날 기념식이 오늘 제주시 탑동 해변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해병대 사령부와 전우회 등이 주최한 오늘 기념식에는 참전 용사와 해병대원 등이 참석해 한국 전쟁 당시 자원 입대해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했던 제주 출신 해병대원 3천여 명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제주시 탑동 방파제 계단에 앉아있던 31살 이모 씨와 35살 최모 씨 등 2명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이 씨는 스스로 빠져나왔지만 최 씨는 해경에 10여 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